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노동자들이 이제는 회사가 아닌 장외로 나왔습니다. 공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지역의 염원과 달리 GM과 정부 모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자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한범수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처음으로 거리로 나온 한국 GM 근로자 1,500여 명이 군산시청 앞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군산 시민 다 죽는다 등 공장 폐쇄가 기정사실로 굳어져가는 현실을 의식한 듯 노동자들이 외치는 구호에 여느 때보다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한국 GM 노조는 사측이 제대로 된 노사협상 한 번 없이 노동자들에게 부실 경영의 책임을 떠넘기고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외환위기로 도산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을 글로벌 자본에 성급히 넘긴 뒤 제대로 감시를 하지 않아 오늘과 같은 상황이 초래됐다는 겁니다. 정부와 노동조합과 그리고 회사 3주체가 모여서 진짜 따질 것은 따지고. 집회에 함께 참석한 가족들은 공장 폐쇄로 당장 삶의 터전을 모두 잃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아빠 회사 문 닫는 건가요?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힘들어하시는 아빠 모습을 보면 너무 안쓰럽고 슬픕니다. 미국 GM 본사의 신차 배정 일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창원과 부평공장 노동자들도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폐쇄냐 존치냐를 두고 지역과 직원들 사이를 편가르는 회사를 규탄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협력업체를 가리지 않고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공장에서 철수한 사례를 보면 우리 한국 GM 공장도 그런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노조 측은 내일은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가두 집회를 예고하며 오는 3월로 예정된 한국 GM 경영 실사에 노조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노동자들은 공장 폐쇄 결정부터 철회하고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합니다. 노동조합도 기꺼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한광 기자가 노조 지회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2주 전 오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싸움의 연속이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 결정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GM과 지금 그 산업은행이 실사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말부터 진행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GM 자본이 잘못됐던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다 보면 다시 GM에서도 폐쇄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GM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 즉 벼랑 끝 전술을 하고 있는 거는 정부 지원을 더 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는 반대로 이 GM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고용 대책 같은 것만 내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GM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또 가동률이 낮다라는 이유로 공장 폐쇄를 하기보다는 경영자로서 그 신차를 개발하기 위한 단계를 줄인다거나 또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지, 결국 정부의 돈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거고, 또 정부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그 실사가 합의됐기 때문에 분명하게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었는지, 또 정부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을 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잡을 그 필요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까지 해서 경영이라든가 이런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GM 정상화 방안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GM 측의 의도도 그렇고 정부 측의 대책도 그렇고 군산 공장은 결국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즉 군산은 버리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네, 글로벌 GM은 작년에 약 14조 정도 그 흑자를 냈습니다. 그 흑자를 내서 지금 알려진 대로는 약 $10,000 정도를 그 미국에 있는 그 조합원들, 그 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또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떴더라고요. 자기들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한테도 도움을 줘야죠. 자기들 어려울 때는 우리 거 다 우리가 생산해서 만들어서 자기들한테 돈 다 줬더니 이제 와서는 자기들은 투자 않고
근데 어려우니까 니네 알아서 한국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 허락하든 산업은행한테 돈 더 투자해서 허락 자체는 그건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투명한 감사라든가 경영 파악을 해서 명확히 그런 것도 파악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노동조합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다른 수습책 내지는 해법, 정상화 방안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군산공장이 그 회사 측에서도 설비라든가 입지적인 환경이라든가 좋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에 관한 그런 차가 만들 수 있다라면 군산공장 그런 부분으로 간다라면 생각되고요. 그게 되기까지는 약 몇 년간의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 개발해야 되고 또 설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동조합과 또 조합원들도 그런 시기만큼은 같이 고통 분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정치권이 권력 분산과 지방 분권을 화두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까지 3당이 지방 분권 개헌에는 공동 보조를 취하는 모양새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헌법개정특위 간사가 전북을 방문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월 동시투표기회를 놓치면 30년 만에 개헌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대폭 위임하는 한편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아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북유럽에 인구 한 500만에서 1000만쯤 되는 강소국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안에 그런 한 6, 7개의 유럽의 강소국가에 준하는 이런 발전의 길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민주평화당도 의원총회와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6월 개헌을 적극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총리 후보를 국회에 추천해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뿐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정신도 넣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분권을 위해 지방입법, 지방재정을 보장하고 지방 간 격차 해소 방안도 추진하는 등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지방정부 입법권이나 재정 자주권, 과세권을 어떻게 보장할까? 헌법 조항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행정수를 명기하는 부분. 바른미래당도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동시개헌의 행보를 같이 할 계획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만 국민투표를 10월로 늦추자며 다른 당과 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력 구조뿐 아니라 말뿐인 지방자치를 개선하겠다는 개헌. 과연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성사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도당 조직도 꾸리지 못하는 지리멸렬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최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도당 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희망자가 없어 중앙당의 지명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당 역시 낮은 지지율과 인물난으로 위원장을 지명하지 못하는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착기업인 하림그룹이 4천억 원을 들여 익산에 식품공장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닭고기 기업을 넘어 종합식품회사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역기업인 하림그룹이 하림푸드 콤플렉스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하림은 익산시 함여릅 12만 제곱미터 부지에 4천억 원을 투자해 가정에서 약간의 조리를 거쳐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생산 라인을 대규모로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일본과의 합작 회사를 통해 즉석밥과 라면 시장에 진출하는 등 기존 축산 육류식품 사업에서 종합식품 회사로 확장을 모색합니다. 유럽보다 훨씬 더 좋은 그 동북아 시장에서 식품 허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많은 고용이 창출돼서 여기가 일거리가 많이 생겨서 청년 실업도 해소되고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내년 말 푸드 컴플렉스가 완공돼 가동되면 이 공장에서 직접 고용하는 인원만 700여 명.
주력 사업인 닭고기 사업을 확장하고 인근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추진 중인 첨단 식품 가공 플랜트와 연계하면 고용 창출 효과는 2천여 명에 달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하림의 대규모 투자로 전북의 동북아 식품허브 구축이라는 청사진의 토대가 놓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이 전 국민의 환호 속에 대한민국 동계 체육에 큰 족적을 남겼는데요. 알고 보면 우리나라 컬링의 토대는 전북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용 경기장조차 없이 잊혀가는 실정이어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에서 이변의 주인공이 된 여자 컬링 대표팀. 세계 랭킹 1, 2위인 캐나다와 스위스 등 강호들을 연파하며 한국 컬링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거듭된 선전으로 이들의 고향이자 이들이 컬링을 갈고 닦은 경북 의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컬링 전용 경기장인 경북 컬링 훈련원을 갖춘 경북 의성군. 경기장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컬링에 입문했고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시설은 컬링 인식이 부족했던 지난 2006년 지어졌는데 협회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자체의 도움이 컸습니다. 미래의 종목으로서 가치를 설명을 드렸을 때 흔쾌히 결정하고 투자해 주셨습니다. 경상북도에 고마울 뿐입니다. 반면 한때 컬링의 중심지였던 전북의 현실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지난 94년 전북 기업인 쌍방울이 대한컬링연맹을 만들고 2000년대 초반까지 각종 세계대회를 전주에 연달아 유치했지만 명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의성 같은 전용 시설이 없어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훈련도 이곳 전주 실내 빙상장에서 쇼트랙이나 피겨 훈련이 없는 새벽이나 밤 시간대를 이용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마저도 빙질 문제로 투구 자세 연습만 하고 실전 훈련은 태릉 같은 전용 경기장이 있는 타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작년에는 동계체전 컬링 경기를 유치하고도 시설 노후화로 경기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용구장이 전라북도 도내에 하나 이게 생기게 된다면 저희 전라북도 컬링도 큰 성적을 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컬링을 통해 전 국민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지역도 널리 알리게 된 경북 의성군. 동계 스포츠에서 내리막길만 걷는 전북의 현실이 더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옥정호 수상 레저단지 개발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읍 지역 1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오늘 도청 마당에서 정당성이 없는 전라북도의 옥정호 수상 레저단지 개발 용역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식수원인 옥정호에 수상 레저단지가 개발되면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출가 최경성 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배우 송원 씨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은 성범죄 친고죄 고소 기한이 존재했던 2010년에 일어나 처벌은 어렵지만 극단 내 피해자가 더 있다는 송 씨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연극협회 전북도지회는 피해자와 연극계 구성원에게 사과한다며 최 씨에게 제명 등 최고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등 10여 개 시민단체는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사활동 중에 만난 10대 여성에게 사적으로 접근해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교육청 공무원 김모 씨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김 씨는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전라도 권역 3개 광역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에 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남과 광주 등 호남권 3개 광역단체와 함께 코레일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하는 31개 관광상품을 운영해서 올해 3,7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 예산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4조 6천억여 원 가운데 3조 원가량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분기 안에 일자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고 직업훈련과 창업 등에 1,165원을 지원합니다. 5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